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수출은 정말 별거 없다더라 하는 루머에 대해서 제가 전 과정을 맡아서 통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를 토대로 수출 기업이 관세사를 만나면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수출 신고할 단계 말고는 관세사한테 연락할 일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은 포워딩만 계약만으로 신고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따로 관세사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해도 수출 신고 필증 진행하실 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이전에 연락을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출 거래 구조 설계입니다. 처음에 수출 기업이 요청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로 수출입 거래 구조입니다. 제조 수출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기계라고 예를 들게요. 기계를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보통 수출만 진행을 하지는 않으세요. 원자재를 수입도 해오고 그리고 이 원부자재를 수출도 하고 그리고 완제품도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출과 수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 점검을 할까요? 그 거래 구조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출 신고도 적정하게 들어가야지만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세사가 하는 일은 거래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품목 분류입니다. 품목 분류의 중요성은 영상에서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이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로 거래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는 당연히 1번은 품에 대한 품목 분류가 됩니다. 품목 분류가 정말 간단한 품목도 있지만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드럼 공정이 꽤 복잡한 이런 물품들의 경우에는 품목 분류도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우리의 주력 이제 완제품이 정해지셨죠? 이 주력 완제품을 이제 문제없이 수출을 진행하시려면 이 HS 코드는 고정을 시켜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정을 시키면 좋을까요? 적어도 완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관세사 의견서만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 품목도 있지만 이거 역시 관세사랑 상담하셔서 확실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출 HS 코드를 확정 짓는다는 것은 수출했을 때 수입국 기준에서도 HS 코드가 중요하죠. 보통은 수입할 때 수입국 기준으로 HS 코드를 다시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국의 HS 코드를 참고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요런 근거로 분류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수입자 측에도 전달을 해주게 되면 수출이 모두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더 이제 애매한 품목의 경우에는 사실 제안 드리는 내용이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도 룰링을 받아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 정말 이슈가 있을 만한 것에 한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지 아닐지는 정해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수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는 수입할 때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FTA 원산지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원산지 입증 주체가 누굴까요? 네, 생산자입니다. 네, 만드는 생산자가 당연히 이 물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도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완제품 HS 코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예정국들이 정해져 있죠. 혹은 아직까지는 특정 국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전에 이제 관세사가 어떤 작업을 하냐, 저희는 지금 정말 유망한 기업이에요. 전 세계로 수출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완제품 HS 코드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맺어져 있는 FTA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FTA 협정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확정된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국 HS 코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수입국에 수출했을 때 우리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면 이 수입국에서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익이 있는 국가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가 바로 원산지 판정 단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FTA를 적용하면 관세율이 0%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원산지 이제 판정을 해두고 관련 자료를 다
구비를 해두신다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디로 가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는 그 자체는 정말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원산지 증명의 실익을 따지고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것 또 역시 사전에 검토되는 주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EU 국가로 수출을 한다. 유럽연합 국가로 1000유로를 초과하는 품목을 수출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넉넉하게 한 2달 전부터는 인증 수출자를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FTA를 활용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FTA 원산지 검증입니다. 제가 미국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원산지 이 증명서를 발행을 해주면 원산지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 요청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사전에 관세사와 이런 앞단의 절차를 다 밟아 놓는다면 검증을 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관세사랑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잘 확인을 했고 미리 서류를 다 구비를 해뒀고 관세사의 검토 하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도 했고 나중에 검증 오면 뭐만 하면 될까요? 네, 만들어져 있는 서류만 예쁘게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이슈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업체 관리 부분입니다. 이런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정말 자재가 100개 이상이 될 수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 원자재 조달을 한 개의 협력업체로부터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일부는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을 하는데 원산지 판정할 때 이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능력도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실제적으로는 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만약에 관세사랑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 구성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물품에 대해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제품 전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관리가 필수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이나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예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못 받고 원산지 증명서도 못 받는 걸로 가면 안 되니까 적어도 관세사 통해서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하면 협력업체 역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 확인서를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출 허가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수출하시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허가 사항에 걸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관세사님이 봐주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략물자 관련해서도 관세사가 업무를 대리합니다. 저는 합니다. 우리가 무슨 전략물자예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지만 CS 코드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가 판정을 진행하셔서 우리는 전략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수출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장기적인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 판정을 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판정 결과 만약에 우리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라고 하면 매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매 건별로 수출 허가를 건건히 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수출에 제약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점점 수출이 많아지고 정말 긴박하게 수출이 돼야 되는데 허가를 일일이 받지 않으면 수출 신고 필증이 안 나온다 라는 경우에 이르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부품, 장비들, 기계들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포괄 허가를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CP라는 인증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취득을 하시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수출입 거래구조 설계 그리고 완제품과 원재료 HS 코드 분류 그리고 FTA 원산지 판정 수출 허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쭉 연결된 선상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수출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 중소기업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런 분들은 수출 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 포딩에 그냥 맡겨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관세사와 컨택을 하셔서 어디까지를 점검받아야 되고 미리 준비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관 쪽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전담으로 직원을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와 같이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관세사를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